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쁜 붓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편견을 가졌다가 다시 화해를 하고 그 붓의 매력에 대해서 빠진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기서 되게 여러 번 언급한 것들도 있을 텐데 별로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좋아진 붓들만 엄선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홍세필 붓이에요. 이 붓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붓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된 이유가 과슈를 쓰면서부터였어요. 이 붓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붓끝이 세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모여있지도 않고 퍼져 있잖아요. 약간 끝이 둥그스름하기도 하고요.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 좁은 면적에서 뭉툭한 터치를 넣고 싶은데 그렇다고 두꺼운 터치를 넣고 싶지 않을 때 형태를 빠르게 잡되 넓은 면적을 칠하지 않을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붓 자체도 보시다시피 모량이 적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먹지도 않고 빨리 뱉어내가지고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느꼈었던 게 바로 이 붓인데요. 이 라파엘 붓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사놓고서도 별 매력을 못 느꼈었는데 이 붓과 같이 과슈를 할 때 이것도 썼거든요. 저것이 좀 약간 뭉툭한 이런 면적을 잡을 때 썼다면은 이 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고 날카로운 면을 쓰기에 괜찮았어요. 이게 제가 꽤 오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거의 막 엄청 꾸준히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6년 가까이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끝이 잘 망가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큰 매력을 느꼈었던 붓이 바로 이 붓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좋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것도 세필이다 보니까 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세필들이 제가 거의 써본 경험으로서는 이렇게 막 닿아가지고 닳기 때문에 처음에 샀었던 그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세필을 가지고서는 뭔가 하기보다는 이 붓 전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는 저는 거의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붓 같은 경우는 세필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꽤 많이 머금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이게 좀 오래 써가지고서는 붓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나무 잎을 그릴 때 딱 좋은 크기의 그런 굵기가 되더라고요. 나무를 그릴 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랑 또 비슷한 것을 얘기하자면 이 붓을 들 수 있는데 이 붓은 아트 시크릿의 세필 붓이거든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붓보다는 이게 조금 더 세필에다가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세필로 잘 썼는데 처음 같은 그런 세필로는 쓸 수는 없는데 여기 있는데 탄력이나 텐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 뒤쪽에 탄력이 좋다 보니까 이것도 좀 날카로운, 좀 날리듯이 좀 힘있게 그런 터치들을 쓸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힘있게 이렇게 탁탁 던지듯이 그릴 때요. 끝이 망가져가지고서는 예전 같은 세피의 역할은 못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붓이에요. 그리고 이 붓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많이 언급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후차에다가 쓰다가 물을 조금밖에 머금지도 못하고 그리기가 힘들지 그러고 뭔가 면이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딱 붙기 때문에 쓰기가 너무 불편했었는데 이게 정말 과슈 쓰기에 정말 좋거든요. 제가 이거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과슈 붓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붓이에요. 지금도 모든 세필을 거의 이 붓으로 다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면적이 있는 것들은 이걸로 쓰고요. 굉장히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붓 끝이 막 이렇게 상하지 않고 이거는 절대로 다른 용도에 쓰시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과슈에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액체가 좀 많기보다는 되직한 느낌의 물감을 쓸 때
이 붓이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았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머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끝쪽에 물감이 모여가지고 앞에서 뱉어내는 게 거의 없는 그런 붓이 아니라 이렇게 머금으면은 쫙 이렇게 흡수해가지고서는 바로바로 뱉어내가지고서는 그릴 때 굉장히 수월하게 그릴 수 있는 붓? 또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붓인 라파엘 붓이에요. 천연모를 처음 써봐가지고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당황했었던 적이 있는데 천연모에 대해서 써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는 붓인 것 같아요. 천연모 중에서도 이게 제일 붓끝이 망가지지 않고 모양이 제일 잘 잡혀있고 세필과 물이 많이 이렇게 먹여가지고서는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점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비슷한 자연무 중에서도 힘이 제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쓰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해서는 천연모들은 다른 인조모에 비해서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은 붓이 굉장히 금방 상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붓은 다른 천연모에 비해서 조금 더 상하는 느낌이 적었었던 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큰 면적이나 그런 것들을 쓸 때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천연모는 되게 물을 쓸데없이 많이 먹고 너무 잘 망가지고 힘드네라는 편견을 완전히 부셔준 그런 좋은 붓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붓은 이 붓인데요. 딱히 이게 화홍이라서 더 좋다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이 붓을 되게 유화할 때 많이 썼었는데 끝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보통 붓의 생명이 다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붓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버리지 않고 냅뒀었는데 오히려 이게 풀의 결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붓이 좋다기보다는 이런 벌어진 붓들 있잖아요. 어딘가에는 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붓이었어요. 세상에 나쁜 붓은 없다. 다만 내가 그 사용하는 용도나 방법에 대해서 몰랐을 뿐. 그런 붓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비슷한 붓들을 가지고 있어서 버려야 하거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가지고서는 그냥 두고 있었던 붓이 있다면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붓의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곧 다가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